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계속해서 209쪽 종합부동산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종합부동산세의 의의까지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세가 과세가 된 재산 중, 지방세가 과세된 지방세 중에서 뭐가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뭐죠? 고액.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재산세는 모든 재산 소유자가 내는 것이다. 모든 누구는 재산세는 모든 재산이 있기만 하면은 그 재산의 가액과 관계시 없이 무조건 매년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고액의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2차적으로 밑줄 무슨 과세 성격을 말한다 여러분? 이중과세적 성격 띄고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중과세적 성격으로 해서 2차적으로 재산세보다 더 높은 누진세로 부과하는 보유세를 바로 종합부동산세를 한다. 근데 거기 마지막에 뭐라 하세요? 국세. 근데 이게 올해부터 국세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 지방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어요. 지방세. 그래서 지금 여기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법이 폐지가 되고 지방세법으로 편입되면서 재산세와 똑같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는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국회는 무지하게 바빠요. 바빠서 민생 법안 등 이런 거 지금 취급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죄송합니다. 별로 좀 썰렁하네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법이 빨리빨리 개정되어야만 그 후속 조치로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쓰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책을 쓰는데 진도가 안 나와요. 법이 안 나오니까 그 밑에는 법률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는 시행규칙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책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그냥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면 일단은 밑줄 보유세다. 그죠? 보유세. 뭐와 똑같아? 재산세 똑같죠? 보유세다. 그래서 우리 보유세 세 가지 꼭 어떻게 배우자 그랬죠? 재지종,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떻게 배우자고요? 앞글자 따서 재지종 그랬어요. 1년 내내 이거 해. 1년 내내 재지종. 그런데도 고사장 가서는 엄한 거 찍어버리고 그냥. 자, 그래서 보유세다. 그러니까 보유세 특징은 항상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그랬죠, 여러분? 과세 기준일. 모든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일. 어렵지 않죠? 과세가 되는 기준일을 한다. 과세 기준. 이럴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항상 재산세의 과세 기준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과세 기준 현재. 보유세는 무조건 어느 현재로 과세한다?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 근데 재산세 과세 기준은 언제다고요? 6월 1일. 그것을 종합부동산세 뭐라 한다? 과세 기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 재산세의 과세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항상 같다. 무슨 말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항상. 자, 여기 강조부사 들어갔어요. 항상이란 말.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항상 같다. 그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뭘 찾는가? 재산세 쫓아가는 거야. 무조건 재산세 쫓아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과세 기준이 개정이 돼서 5월 1일을 받겠다. 5월 1일을 받겠다. 그러면 종부세 과세 기준도 무조건 언제가 되는가? 5월 1일이 되는 거야. 그게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항상 재산세 과세 기준과 어떻다? 같다. 이런 것이 보유세로부터 나오는 특징이라는 얘기야. 보유세로부터. 그 다음에 보유세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과세한다 그랬죠.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과세한다. 한 번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기간 내내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대인세. 자, 요거 좀 봅시다. 대인세.
총론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재산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산세는 대물세입니다. 대물세. 물건에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대물세. 대할 대자라고 했죠?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할 대자. 과세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뭐라 한다고요? 대물세. 그러면 대물세는 성격상 항상 얘는 재산별로 무슨 과세한다? 개별 과세한다. 개별 과세한다. 개별 과세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제가 얘기를 하다가 무슨 말이 나오면 원칙 그러면 뭐도 있다? 예외도 있다. 그 얘기예요. 세법에 이래서 어려. 그러니까 세법에 원칙이 없는 게 없어. 항상 원칙과 뭐가 있어요? 예외가 꼭 나와요. 세법의 특징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어려운 게 이 예외 규정을 잘 보시는 거죠. 우리나라 시험은 원칙보다 뭘 잘 물어본다? 예외를 잘 물어봐. 예외가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원칙이야. 근데 그게 시험에서 잘 적응이 안 돼. 다 아시는 건데 그냥 시험 문제로 나오면 당황해서 그런지 예외가 아니다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가?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전들은 그런 걸 또 좋아하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대물세로서 재산별로 무슨 과세하고 여러분? 개별 과세. 항상 키워드 잡으라고 그랬죠? 출제어는 키워드 갖고 장난치 따랐어요. 개별 과세. 그러면 개별 그러면 뒤에 반드시 원칙적으로 무슨 세율이 나온다? 비례세율이 나온다. 이렇게 맞대응이 되는 걸. 요게 키워드인 거예요. 요 단어 때문에 그의 뒤에 나오는 파생되는 단어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 여러분. 자, 이게 재산세예요. 근데 비례세율은 우리 비례세를 기억하시나요?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시 없이 하나의 세율로만 과세하는 거고 무슨 형태? 수평선의 형태. 그렇죠. 우리 오빠하고 예전에 어렸을 때 어디 갔었어? 바닷가 갔었죠. 그러니까 바닷가 숙이 저 드넓은 바다를 봐. 저 수평선은 뭐야? 비례세율이야. 아, 그랬죠.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재산세가 아니라 뭘로 가세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세는 재산에 있기만 하면 재산의 가액과 관계시 없이 모든 재산 소유자라고 써. 그런데 누구는 종합부동산세는 모든이 아니라 그 재산세가 낸 재산의 가액의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일대 안에서만 고액. 이 말이 중요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 내는 사람이 더 높은가? 종부세 내는 사람이 더 높은가? 종부세 내는 사람이 더 높은가? 그러니까 자 봐요. 저는 재산세를 안 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내요. 그러면 누가 더 높은가?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더 높은가? 그 옆에 누가 내는 사람이 뭘 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더 높은가? 요게 다 이 결혼회사 중개 전문회사인가? 중매회사죠. 결혼의 듀오 뭐 이런 데 가면은 A급, B급, C급 레벨을 나눠주잖아. 저는 재산세 없다. 그럼 천민 저기로 가는 거고. 재산세로 가면은 뭐라 그래? 그 지난번에도 뭐 무슨 프로그램에 그 나왔더구만. 왕이다 뭐다 계급 정해놓고. 죄송합니다. 공부하는 사람한테 텔레비 얘기해서. 자, 결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낸다? 아니다. 누구만 낸다? 고액의 재산자. 자, 그러면 고액의 재산세는 에 대해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자 보세요. 무슨 세? 대인세. 그럼 이거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한다는데 이거는 대인세니까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사람. 요기 차이점이죠. 요걸 잘 맞대응 시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재산별 과세가 아니라 소유자별.
재산별이 아니라 뭐다고요? 소유자별. 바뀌는 거죠? 네. 무슨 과세 여기는? 합산과세. 합산과세. 그리고 이 합산과세에서요. 그 과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은 세로 부과한다. 무슨 세율이랬죠, 여러분? 누진세율이랬죠. 누진세율. 누진세율. 자, 그러니까 봅시다. 대인세로 바뀜으로 인해서 무슨 말이 나온 거? 재산별이 아니라 소유자별로 바뀌었죠. 예. 그리고 개별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합산.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는 무슨 세율? 누진세율. 단어가 바뀌는 걸 눈치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무슨 세로 과세한다고요? 누진세로 과세한다. 누진세. 그래서 종부세는 비례세율이 없어요. 비례세율 없다. 오로지 종부세는 누진세율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이씨, 무슨 소리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집에 갈까? 그런 생각 들죠? 안 들어요? 훌륭하신 분들만 계시네요. 정부세 내야지. 예. 자, 요거 조금 차이점 볼게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A 재산도 있고 B 재산도 있고 C 재산도 있어요. 누가 갖고 있다고요? 갑이. 아, 얘 재산 많네. 지금 갑의 명의로 A 재산, B 재산, C 재산이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뭐 1억 원이고 얘가 4억 원짜리고 얘가 뭐 3억 원짜리다. 이 공시가액이야. 이 재산이 토지냐 주택이냐 관계없이 하여튼 이 재산가액이 1억, 4억, 3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갑돌이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공시가액을 합하면 합계액은 얼마냐? 8억 원이에요. 8억 원. 왜 8억 원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가끔데 이거 왜 8억 원이 나왔냐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돌아버려. 게시판에 그런 질문도 올라요. 왜 8억 원인가요? 1 더하기 4 더하기 3은 8이다 그 얘기야. 미쳐 내가. 자, 그래서 갑돌이 명의로 A 재산, B 재산, C 재산에 총 가액이 얼마예요? 8억 원이에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대물세와 대인세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물세다 그러면 대물세는 무슨 세니까? 재산별로 무슨 과세라고 여러분? 개별 과세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갑돌이가 갖고 있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물건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물건.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뭘 때리라는 얘기야? 재산세 때리라는 얘기. 하나에 대해서 하나 따로 재산세 때리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갑돌이는 재산세 몇 개 나오는가? 3개 나온다는 얘기야. 물건별로. 물론 이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는가? 갑돌이가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고지서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 3개가 만들어져. 재산별로 하나 따져서 가자라는 얘기야. 근데 뭐는 종합부동산세는 이거를 하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해서? 합산해서 합산한 가액 얼마에 대해서? 8억 원에 대해서 뭘 때리라는 얘기야? 종합부동산세 때리라 그 얘기입니다. 종합부동산. 그러니까 여기는 종부세는 몇 개 나오는가? 하나 나오는 거야. 재산이 몇 개지만 3개지만 그걸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항상 종합부동산세는 대인세는 누구별로 나온다? 소유자별. 재산이 5개가 있든지 100개가 있든지 무조건 종부세는 몇 개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하나. 왜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합산해서 과세하니까 합산해서. 그럼 이 사람은 이 합산하면 이 과세된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커져서 여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누진세는 어떻게 되는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 소득세가 전형적인 누진세율이 됐어요. 소득 금액이 크면 뭐 할수록 클수록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죠. 상속세, 증여세도 그렇대요.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서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 원이다. 그럼 1억 원까지 몇 프로만 과세하냐면 10%만 과세해요. 1억 원까지는. 예를 들어서 누진세 개념 1억 원까지는 몇 프로 과세하고 10%로 과세해요. 10%. 그 다음에 1억 원부터 1억 원을 초과해서 얼마까지는 5억 원까지는 몇 프로 세율을 정하냐? 20% 세율을 정하십니다. 그러면 1억 원까지는 몇 프로 때리다가 10% 때리다가 1억 원을 초과해서 얼마까지는 5억 원까지는 몇 프로 세율을 때리는 얘기야? 20% 세율을. 그러니까 금액 과표가 어떻게 돼? 커질수록 과표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세율이 어떻게 되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더 합시다. 5억 원을 초과해서 10억 원까지다. 10억 원까지다. 그러면 10억 원까지는 몇 프로 과세하느냐? 30%로 과세합니다. 30%. 10억을 초과해서 30억까지는 40% 세율로 가세요. 30억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무조건 50% 세율로 가세요. 50%. 그럼 내가 100억을 상속을 받았다. 100억 원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30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하는 부분은 몇 프로? 50%예요. 50%. 그러니까 70억에 대해서 100억을 초과하는 100억까지 해서 30억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 70억. 그 부분에 대한 과표에 대해서는 몇 프로 된다는 얘기가 50%야. 그러면 70억 원이 50%는 얼마예요, 여러분? 35억 원이야. 대신 35억 생겼잖아. 응? 35억. 나는 안 내. 30억 어떻게 내 세금으로? 난 상속세 내기 있어서 상속을 안 받을 쳐. 그런 분 계시면 꼭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이러한 세율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누진세율. 다시 한번. 누진세는 무슨 형태예요, 여러분? 계단형 형태. 과표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어떤 세율로? 높은 세율로 부과합니다. 높은 세율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재 어디 잠깐 보시냐면은 210쪽 한번 보세요. 210쪽. 210쪽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되어 있죠? 거기 세율 보시면 주택은 최저 몇 프로? 0.5%부터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2%까지의 몇 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한다. 그런 말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못 찾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210쪽 맨 위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옆에 과세표준 왼쪽 곱하기 뭐가 나왔어요? 세율. 거기 보시라고 세율 칸에. 그래서 주택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몇 단계로 구분한다? 5단계로. 근데 최저 세율이 몇 프로 출발해서 0.5%부터 출발해서 0.5%부터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2%까지 몇 단계로?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종합합산가세토지 보세요. 종합합산가세토지도 0.75%부터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2%까지 몇 단계? 여기는 3단계. 그러니까 세율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3개가 있다는 얘기야, 세율. 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3개로. 또 별도도 보세요. 별도도. 0.5%부터 최고 몇 프로까지? 0.7%까지. 역시 몇 단계? 3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은 누진세의 기본적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3단계라는 것은 과세 표준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최저세율부터 출발해서 각 단계를 초과해서 최고세율까지 3단계로 되어 있다. 그런 형태의 세율을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진세. 그래서 누진세는 무슨 형태? 계단 형태야. 계단 형태. 근데 세율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낮아지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역진세율. 무슨 세율? 이거는 역진세율. 요거는 무슨 세율? 누진세율. 그러니까 얘는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역진세율이. 우리나라에는 역진세율이 없어요. 과표가 커질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세율을 요 누진세율에 대응돼서 뭐라고 그런다? 역진세율이란다. 나중에 학계론 배우다 보면 여러분은 이제 뭘 배우냐면 역진성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역진성.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률이 낮아지는 걸. 응? 응? 어느 나라에서냐? 그건 알 필요 없어. 어느 나라에 있는지는. 우리나라 거나 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누진세율은 과표가 커질수록 높은 세를 적용하는 거라면 거꾸로 과표가 낮아질수록 과표가 커질수록 낮은 세로 가자는 걸 이론적으로 뭐란다? 역진세율이라고. 역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득이 뭐할수록 클수록 세부담률이 어떻게 되는 거? 작아지는 거. 이걸 역진성이라고 그래요. 역진성. 소득이 커질수록 세부담률은 뭐 해진다? 낮아진다는 얘기죠. 낮아진다. 이걸 나중에 학교에서 아마 배우실 거예요. 역진성 문제, 역진성 완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세법에서 제가 먼저 살짝 말씀드릴게요. 살짝. 나중에 학기는 할 때 아마 배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1억 원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TV를 샀는데 자동차 샀는데 자동차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부가가치세 얘기했죠. 부가가치세를 얼마 냈냐? 1,000만 원 냈어. 1,000만 원. 자동차에 대한 뭐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얼마 냈다고요? 1,000만 원 냈다. 그냥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자, 저는 소득이 얼마짜리냐면 1년에 1,000만 원이야. 1년에 얼마 벌어들인데 1,000만 원 벌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나는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얼마 냈다? 1,000만 원 냈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부담률은 몇 프로예요? 100%죠. 100%. 근데 나는 소득이 억대 연봉자야. 억대. 그래서 나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1억 원을 벌어요. 1억 원을. 그럼 1억 원을 벌으면 나는 세부담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10% 되죠. 야, 1억 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 1년 동안에. 한 10억 정도는 벌어야지. 그러면 10억을 버는 사람이 부가가치세 100만, 1,000만 원 했다. 부담률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뭐 할수록? 클수록 세부담률이 적어지는 걸 뭐란다? 역진성.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내는 세부담률은 일반 서민이 내는 세부담률보다 크다 적다? 적다. 껌값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를 잠깐 설명드리고 자, 종합부동산세로 다시 환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대인세이기 때문에 누구별로 합산해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그 합산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로 부과하는 무슨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여러분? 누진세를 채택하고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종부세는 무슨 세율이 없다? 비례세율이 없다. 소유자별이면 부부도 합산이에요? 아니죠. 부부하고 세대별하고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합산하고 있다. 부부, 가불이 있어요. 가불. 이 부부 가불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저희 집에서는 왼수 그럽니다. 자, 그래서 갑도 재산이 있고 을도 재산이 있어. 그럼 이때 왼수지간에 어떻게 종부세 때릴 거냐? 소유자별하면서 설사 무슨 별이라 하더라도 부부별로 하더라도 다 어떻게 하는가? 따로 가세는 따로. 그럼 여러분, 자, 요거 개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주택은 얼마 초과하냐면 주택은 공시가액이 얼마 초과할 때
6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입니다. 요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택은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할 때? 6억 원을 초과할 때.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은 이런 말 나왔죠. 과세 표준은 뭐, 아니, 납세무자. 209쪽 보세요. 209쪽. 맨 밑에 보시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자, 거기 납세무자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소유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계액을 구해서 그 합계액이 얼마 초과한지 6억 동그라미 6억 동그라미. 그러면 종합상가세 토지는 얼마? 5억 원 동그라미. 별도는 얼마? 80억 동그라미. 요게 키워드예요. 제일 중요한 거 숫자를 기억해야 돼. 세법은 숫자를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주택일 때는 공시된 가액이 얼마 초과할 때고요? 6억 원을 초과할 때고요. 종합상가세 토지는 얼마 초과할 때고요? 5억 원을 초과할 때고요. 별도는 얼마 초과할 때다? 80억을 초과할 때라서 80억. 지난 시간에 우리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어떤 성격의 토지를 했죠, 제가? 별사, 쫑비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건 언제 써먹을지 몰라. 별도 합산과세 토지는 어떤 토지 성격을 말한다? 사업용 성격의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별사, 쫑비. 별도는 무슨 토지고요? 사업용 토지고요. 또 적죠? 또 적어. 적는 거는 우리는 수석이야, 수석. 필기는 우리는 무조건 합격이야. 그래서 난 시험 제도로 바꿨으면 좋겠어. 학원에서 수업들은 노트 제출해가지고 그걸로 평소에 수업 태도를 가지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면 우린 수석이야, 수석. 나중에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책 보면요. 썼던 거 또 쓰고, 여기도 또 써놨네? 또 보니까 여기도 또 써놨네? 그래서 그만 써, 그만 써. 저는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나거든. 써져 있는지 안 써져 있는지 자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은 뭐 하자? 쓰고 보자. 자, 보세요. 얼마 초과할 때 공시가격이 주택일 때는 6억. 자, 그럼 보세요. 자, 설사 갑을 부부별로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종부세를 과세할 때 무슨 별로 과세한다?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한다. 그러면 자, 제가 여기 A주택 가액이 A주택이 10억짜리가 있어요. 자, A주택이 공시가격이 얼마다가 여러분? 10억. 그러면 요거를 갑돌이가 100% 갖고 있어. 단독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갑돌이 명의로 주택의 가격이 얼마니까? 10억이니까 얼마 초과해서 6억 초 종부세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납세무자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는 거죠. 실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제가 인기가 좋았어요. 나를 만나려고 줄을 서야 돼. 줄을 서시오 그래서 학원 수강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뭐 할지 피할지를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부지간에 징여 있다더라도 무조건 전액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 중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부부지간이 얼마까지는 징여세 과세한다 그랬죠? 응? 봐. 똑같은 내용을 들었어도 중구난방으로요. 꼭 기억하라죠. 부부지간일 때에 증여가 있게 된다. 그러면 증여재산가에서 얼마 공제 준다? 받아봤어야지, 엠병아. 6억. 네. 상속은 배우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얼마는 공제 준다? 10억 원은 공제 준다. 이런 건 적어가고 알고 계셔야 돼요. 언제 써먹을지 모르는 거. 적어.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결론 냅시다. 증여가 부부지간이다. 그러면 얼마까지는 공제 준다? 6억.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부지간일 때는 얼마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다?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
다음 주의사항. 한 번 6억 원을 공제받으면 몇 년간은 공제받을 수 없다? 10년간. 그래서 증여를 몇 년 터울로 해라? 10년 터울로 하라. 그 얘기야, 10년. 그래서 이게 라이프 사이클에 거쳐서 우리 재무설계 FP 쪽에서는 그 연령에 따라서 재산을 얼마씩 넘겨주라는 게 다 나옵니다. 제가 재무설계사 하나 은행 FP 쪽 강의할 때는 여기는 연령별로 재산을 어떻게 이전해 주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어질 것이나 재산도 부동산, 금융자산,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서 재산을 이전해 주라. 그런 걸 항상 강의하는데 자, 그러면 요걸 기억해 두세요. 얼마까지는? 6억. 자, 그럼 지금 갑돌이 명의로 100% 단독 소유하게 있으면 종부세 과세해요, 안 해요? 해요. 자, 그러면은 이때 갑돌이는 종부세 2005년부터 과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 나는 뭘 내야 되고 재산세를 내야 되고 재산세 낼 뿐만 아니라 또 뭘 내야 된다? 종부세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뭐를 통해서 부부지간의 뭐를 통해서 증여죠. 그래서 배우자 을한테 얼마까지만 넘겨주면 돼? 몇 프로만 넘겨주면 돼? 40%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유하는가? 공동 소유하는 거죠. 이제는 A 재산은 한 사람의 명의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명의로? 부부, 갑, 을 몇 프로? 60%, 40%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별이라는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A주택 하나인데 무슨 별로 갔으니까 소유자별이니까 종부세를 내는 사람 몇 명이 되는 거야? 두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이제 공동소유할 때 무슨 값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공동 소유하면 항상 무슨 말 나와요, 여러분? 지분. 이게 나오죠, 지분. 공동 소유는 항상 무슨 말 나와야 돼? 지분. 그러면 소유자별로 과세한다는 것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지분별로 과세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갑의 지분가액은 얼마 되는 거고? 6억 원이 되고 을의 지분가액은 얼마 되는 거고? 4억 원이 되는 거죠. 합산은 얼마? 10억. 자, 그러면 갑돌이 명의를 100% 갖고 있을 때는 분명히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소유자별로 과세하게 되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종부세 내야 안 내?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뭐 많이 하라고 했어요? 증여하라. 얼마까지만? 6억까지나. 그러나 100% 주면 안 돼? 그죠? 100% 넘겨주면은 갑에 의해서 누구의 명으로 바뀌어? 을.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면. 같이 있어야 할 또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항상 재산은 100% 넘겨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절대 재산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내 명의로 재산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부지간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자식한테도. 그 교수님 그 증여는 그 지분별로 항상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주택가액은 얼마짜리인데? 10억짜리인데 누구 명의로 갖고 있으면 갑돌이 명의로 단독 소유하면 이때는 공시가의 합격이 얼마 돼버리기 때문에 10억을 초과한 6월 초과한 10억이기 때문에 이때는 갑이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고 없고? 있고. 근데 이거를 뭐해서? 증여를 통해서 몇 프로만 넘겨줘야 돼? 40%만 넘겨주는 거예요. 40%만. 60% 주면 이제 전세가 돼버리잖아. 그때는 이제 힘이 누가 세지는가? 을이 세지잖아. 절대 그래서 100%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 얼마까지만 주면 된다? 40%. 그러면 이때는 공동소유하면 이제 소유자별 과세하니까 갑은 얼마 돼서만 납세 의무가 있고 6억. 을은 얼마 돼서만 4억. 근데 종부세는 주택일 때 얼마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고? 6월 초과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는 없지만 증여세는 없고 모두 피하는 거야, 이제. 종부세도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가 각광을 받았어? 증여가 각광받았죠. 증여 각광받은 거.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쳐주고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이걸 얘기하라. 얼마 넘겨라?
40% 넘겨라 왼수야. 그 대신 단 주의할 게 있어요. 재산세는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내죠. 재산세는 무조건. 지금 뭘 피하고자 하는가? 종부세 피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대신 증여를 받으면 뭐는 없지만 부부지간일 때는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죠. 뭐는 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취득세는 내야 돼요. 취득세. 근데 아이러니컬해도 자 지분가액이 얼마 넘어가세요? 4억 원이죠. 4억 원. 그럼 뭐는 내야 된다고요? 취득세 내야 돼. 취득세. 그러면 4억 원에서 뭘 내야 된다? 취득세 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따르면 4억 원에서 취득세는 몇 프로냐? 3.5%에 3.5%. 4억 원에 대해서 세율이 얼마다가 취득세는 3.5. 그러면 3.5%는 얼마예요? 1,400만 원인가요? 1,400만 원이죠. 응? 맞아요? 네. 1,400만 원. 취득세 얼마 내야 된다고? 1,400만 원. 근데 종부세는 얼마? 이거를 피하면서 얼마 안 내느냐? 100만 원을 안 내. 종부세 내면 얼마인데?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을 뭐 하기 싫어서? 내기 싫어서 뭐 했더니? 증여했더니 뭐는 안 내지만 증여세는 안 내지만 뭐는 내라고? 취득세 내야 돼. 근데 이때 취득세 몇 프로야? 3.5%야. 3.5%. 그러면 지분가액이 얼마 넘어갔으니까 4억 원에 3.5%니까 취득세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40만 원, 1,400만 원이야. 이거 맞아요? 1,400? 맞죠? 예. 그러면 내가 몇 년 안 낸다고 해도 10년을 안 낸다더라도 종부세 몇 년 안 낸다고? 10년 안 내더라도 얼마? 1,400만 원이죠? 근데 나는 비용 얼마 들었어? 1,400. 그러니까 무조건 또 증여가 좋은 거는 아니구나. 이해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세부담 감소액과 무조건 절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부담 감소액과 그로 인한 뭐야? 비용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절세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 케이스지. 얼마를 안 내려고? 100만 원, 1년당 100만 원에서 10년 보유한다 그러면 20년 해도 얼마야? 2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이걸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 절감액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정했어. 1,000만 원. 10년 보유한다고 가정해놓고. 근데 그에 따른 뭐는 취득세는 얼마 들어간가? 1,400 들어갔죠. 그럼 이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지 이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순하게 계산은 안 되고 그로 인한 세부담 감소액과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뭐가 있다면 비용이 있다면 이걸 봐야 돼. 크기를 따져봐야 되는 거지. 요거를 나중에 뭐 학계로냐 이런 데서 이걸 증분 수익, 증분 비용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정한 행위로 해서 증가되는 수익이 얼마냐. 그 행위로 해서 증가되는 비용은 얼마냐. 그래서 이럴 때만 그 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럴 때는 거꾸로 마이너스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세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예외 이시 없이 무조건 무슨 별? 소유자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있었어요. 2005년도에 이렇게 합산과세, 소유자별 과세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뭐를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더라는 얘기야. 다 빠져나가더라는 얘기야. 2005년도 과세를 하려고 보니까 다 빠져나가서 이 세무 전문가들이 이때 다 이렇게 유도를 했어. 물론 당연히 이른해서 비용이 이게 더 커야 되겠죠? 더 커야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지. 맨 처음에 무슨 별로 과세한다고 그랬더니 소유자별로 합산 과세합니다 그랬더니 소유자별 과세 약점은 부부별로 증여를 통해서 지분별로 나눠지면서 종부세를 받으라는 얘기야. 피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개정해. 2006년도에 법을. 주택을 또는 종합상가세 토지를 누가 갖고 있으면 세대원별로 합산하면 이때는 소유자별이 아니라 뭘로 간다?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하겠습니다. 그래 개정해 버렸어. 무슨 별로? 소유자별에서 뭘로 받겠다고? 자, 그러면 차이점 보세요.
아까는 소유자별 할 때는 값을 따로따로 과세했죠. 근데 무슨 별로 가면? 세대별로 가면은 동일 세대원에 부부는 무조건 무슨 세대? 동일 세대. 그러니까 얼마 되는가 금액은? 10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증여 효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도로 뭘 두들겨 맞아? 종부세 두들겨 맞는 거죠. 이게 세법이야. 납세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고 그러는 거고 피해 가려고 하는 거고 그 피해 가려는 걸 과세관청은 어떻게 하는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소유자별로 해서 뭘로 바뀌어서? 세대별. 자,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하나 들어간 게 바로 이게 위헌이다.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부부 별산 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부 각자의 소유 재산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왜 각자 소유자를 합산해서 하잖아요. 이건 민법,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부 별산 제도를 위반한 거 아니냐. 그래갖고 헌법소원에 제기하고 그래서 무효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언 판결을 받아버려. 유언 판결. 그래, 이거는 헌법을 뭐 했다? 위반했다. 그래서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세대원별로 합산해서 과세했던 종부세를 다 뭐 해주느냐? 환급해줍니다. 돈을 다 돌려줘. 개인행과 소위 말하면. 그래서 다시 뭐로 바뀌어버렸냐? 소유자별로 바뀌었어요. 결론 냅시다.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종부세는 무조건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무슨 세로 과세한다? 누진세로 과세한다. 저 소유자별 합산과세 종부세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시 요거 증여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요 소유자별, 재산별, 세대원별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209조. 자,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주택은 얼마 초과하는 사람만?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만. 종합상가세 토지는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가세 토지는 얼마 초과하는 자? 80원 초과하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종부세를 가장 안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종부세를 가장 안 내는 물건은 주택이야, 종합이야, 별도야? 잘 들어요. 종부세를 가장 적게 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야? 적게 내는 거는 주택은 얼마 초과하면 종부세 때려? 종합은 얼마? 별도는 얼마 초과 때려? 그럼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종부세가 제일 적게 과세가 되는 건 어떤 거야? 별도지, 별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짜리냐 봤더니 100억 원이야, 재산이. 재산 공시가격이 얼마다, 여러분? 100억. 100원 아니야? 100억 원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주택은 얼마를 초과하기만 하면 종부세 때린다는 얘기야. 6억을 초과하면. 그러면 여기 제로부터 출발해서 6억 원이다. 여기 6억 원이야. 그러면 이 재산의 가액이 주택이면 6억 원을 뭐 하는 부분은? 초과하는 부분이죠, 초과는. 그러면 얼마 돼서 가자는가? 94원에서 가자는 거죠. 이해되세요? 6억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뭘 때린다고요? 종합부동산세 과세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택이 아니라 뭐라면 별도라고 합시다, 별도. 그럼 별도는 얼마 초과할 때부터 때린다는 얘기야? 별도는 80억 원을 초과할 때 때린단 말이야. 그럼 8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 20억 원이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되는 금액은 주택이 더 큰가? 별도가 더 큰가? 주택이 더 크고 별도가 제일 적은 거죠. 그래서 결론. 주택과 종합을 묶으세요. 거기 주택과 종합. 주종을 묶으세요. 주택할 때 주자, 종합학생할 때 주택. 자, 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과 종합합산가세 토지를 몰아볼 때는 좋은 놈으로 본다, 나쁜 놈으로 본다. 여기는 나쁜 놈. 그래서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가겠다는 얘기고 별도는 얼마 초과할 때만 과세한다고? 80억을 초과하니까 종부세 과세 범위가 넓은가 좁은가? 좁은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별도는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안 때리겠다. 이 취지를 하셔야 돼요. 주택가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가능하면 때리겠다는 얘기고 별도는 가능하면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 얘기야. 취지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고 있는 분이 있다. 어떻게 돼 그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맡겨도 돼. 난 내 인생을 얹혀놓고 싶어. 혹시 주위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서 종부세 내고 계신 분 있으면 저 좀 꼭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나 그냥 인생을 맡기고 싶어. 어떻게 걷어가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여러분? 종부세 얼마? 80억. 그럼 공시가격 80억이니까 시가로 환산하면 여러분 100억을 초과한다 보시면 돼요. 뭘 환산하면? 시가로 환산하면 100억 초과다 생각하시면 100억. 100원이 아니야 얼마? 100억 원 초과야. 그럼 여러분 토지 가격만 100억 원을 초과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 위에 또 뭐가 있을까? 건물 있겠죠? 그러니까 별도 합산 과세 토지에서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그분은 최소한 재산이 얼마 초과하는 사람이야?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1년에 1억을 써. 2억을 쓴다 싶다. 1년에. 2억 쓰는 게 쉽지 않죠? 정상적인 소비 행활을 하면서 1년에 2억 쓴다는 건 쉽지 않죠. 물론 쇼핑적 이런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 뒷감당 못하는 거고. 그러면 한평생 써도 이나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위에 뭘 내고 있으면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종부세 내고 있다. 이때는 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 인생을 맡겨라. 여러분이 맡기기 싫으면 절 소개시켜달라고. 이런 사람들은 정년세 맡겨 인생. 징계세 걱정. 난 그런 걱정 해봤으면 좋겠다. 징계세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택과 종합은 주택 얼마 초과할 때 여러분? 6억. 종합은 얼마 초과할 때? 5억. 별도 얼마? 80억.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주택과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가능하면 종부세를 때리고 안 때리고? 때리고야. 별도는 가능하면 때리고 안 때리고? 안 때리겠다는 취지야. 왜 얘는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얘는 때리고 얘는 가능하면 안 때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왜 그러죠 그러면? 그렇죠. 얘는 가장 중요한 무슨 토지? 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 상가 부서 토지 등 불가피해 갖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토지라고 여기는 사업용. 그러니까 얘는 투기 목적보다는 뭐를 갖고 있는 걸로 보는 거니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택은 투기 수단을 갖고 있거나 주택을 무슨 수단을 갖고 있거나 투기 수단을 갖고 있거나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무슨 토지? 역시 무슨 토지야? 비삼용 토지죠. 그래서 얘들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규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면 때리고 안 때리고 때리고 별도는 가능하면 때리고 안 때리고 안 때리겠다는 거 취지를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꼭 적어놓으세요. 종부세에서 주정은 종부세 부담이 크고 작고 종부세에서 주택과 종합은 가능한 세 부담이 크고 작도 크고 뭐는 별도는 크다 작다 작은 이유는 별도는 무슨 토지다 보니까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기 목적보다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때리고 안 때리고 그러나 뭐는 주택이나 비삼용 토지는 뭐는 종합합산 같은 는 가능하면 때리고 안 때리고 무슨 방지? 투기 방지. 그래서 종부세는 결론. 종부세에서 주종은 좋은 놈으로 보고 나쁜 놈으로 보고 나쁜 놈으로 봐. 나쁜. 그러나 별도는 좋은 놈으로 보고 나쁜 놈으로 보고 좋은 놈으로 보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별도는 얼마 초과할 때 종부세 과세한다?
80억을 초과할 때 과세하겠다니. 그러나 주택은 얼마 초과할 때? 6억. 종합은 얼마? 5억. 그래서 세부담은 가능하면 적게 때리겠다는 건 뭐다 여러분? 별도.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세율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 세율에서 보시면은 주종은 주택과 종합상가세는 최고세율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최고세율이 몇 프로야? 주종은 2%죠. 밑줄 2%. 주종은 최고세율이 몇 프로까지 때린다? 2%. 그런데 별도는 최고세율이 몇 프로예요 여러분? 0.7%죠. 0.7. 그럼 봐요. 주종은 최고세율이 몇 프로까지 과세하는 데 반해서 2%까지 과세하는 데 반해서 종합상가세 토지는 아니 별도합상가세는 얼마까지 최고세율이 0.7%까지. 세율이 어디가 더 낮은 거예요, 여러분? 별도가 제일 적죠. 별도가 제일 적죠. 자, 취지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주종은 좋은 놈, 나쁜 놈. 주종은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니까 가능하면 세부담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때리겠다는 취지야. 반해서 별도는 무슨 토지다 보니까 사업용 토지니까 가능하면 세부를 무겁게 가볍게. 가볍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가볍게. 그래서 주종과는 이 숫자가 다르죠. 별도는. 주종은 5억, 6억인데 얘는 별도는 얼마 초과할 때? 80억. 최고세율이 주종은 몇 프로인데? 2%인데 별도는 최고세율이 몇 프로예요? 0.7%. 그러니까 별도는 가능하면 결론 냅시다. 별도는 가능하면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는 게 취지야. 안 때리겠다.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종합합산과세 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자, 결론 냅시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얼마 초과할 때다?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종합합산과세는 얼마 초과할 때? 5억 원을 초과할 때. 그 다음에 별도는 얼마 초과할 때? 80억.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다시 우리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 좀 합시다. 자,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에 갖고 있는데 그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이 얼마 나왔냐? 10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이 주택이 아파트면 무슨 가격이 나온다 했죠, 여러분? 공시된 가격이 뭐로 나온다 했죠? 아파트일 때는 공시가액은 토지일 때는 뭐를 말하는 거고 개별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고 공시된 가액 할 때 이 공시가액은 토지일 때는 뭘 말하는 거고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또 하나 공시되는 가액이 나오는 게 뭔데? 주택인데 주택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면은 무슨 가액이 나오고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됩니다 그랬죠? 이거 시가 표현 갈 때 설명드렸었는데 아파트 등이 무슨 주택이면 공동주택일 때는 무슨 가액이 나온다? 공동주택 가격이 매년 공시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자를 기해서 전국에 있는 뭐와 토지와 뭐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가액을 조사해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을 뭐라고 그러고 개별 공시지가라 하고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은 주택의 뭐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일 때 뭐가 나오는 거고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면 공동주택가격.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매년 가격 나오잖아. 4월달, 5월달 되면 여러분 동네마다 뭐 써주세요. 아파트면 뭐 공동주택 가격, 열람미, 이재기, 플랜카드 많이 걸렸잖아. 5월달 되면 뭐가 걸려있어 또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 열람미, 이재기. 그래서 당신이 갖고 있는 토지에서 얼마로 공시가 되니까 열람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뭐 하시오? 이재기 하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가가 얼마나 나왔다고 여러분? 10억.
그럼 일단 10억 원 전체에서 무조건 뭐가 과세가 된다고요, 여러분? 재산세가 무조건 과세가 된다. 재산세. 그래서 10억 원에서 뭐가 부과됐어요, 이미? 재산세 부과됐죠. 근데 이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의 공시가가 얼마 초과하니까? 6억을 초과하니까 6억 원을 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억 원을 뭐하는 부분? 초과. 이거 놓치면 안 돼. 6억 원보다 이게 더 중요한가? 6억 원보다 더 중요한 게 6억 원을 뭐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뭘 때리는 거야? 뭘 때리겠다고? 종합부동산 때리겠다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더 높은 세율을 때리다 보니까 이미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뭐가 과세되는 상태예요? 재산세가 과세된 상태인데 뭘 또 때리겠다고요?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 더 때리겠다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최저 0.1%부터 최고 0.4%까지 때리는 데 반해서 종합부동산세는 최저가 0.5%. 그러니까 뭐가 더 높은가? 종부세 세율이 더 높은 거죠. 최고 몇 프로까지? 2%까지 때린단 말이야. 응? 이게 무슨 세율이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이고, 이게 무슨 세율이고요? 재산세 세율이고요. 어디가 세율이 더 높다고요? 종부세가 더 높다고요. 그럼 여기서 공시가액 중에서 종부세가 과세된 공시가액은 얼마예요? 종부세가 과세된 공시가액은 얼마냐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공시가액이 얼마냐고? 자, 얼마까지는 10억까지 무조건 뭘 때렸어요, 여러분? 재산세 때려쳐 있다? 근데 그 재산세가 때린 금액에 대해서 이 재산가액이 주택일 때 얼마 초과니까? 6억 초과, 6억 원을 뭐 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만 공시가에서 종부세 때리는 거야. 그러면 종부세가 과세되는 가액은 공시가액은 얼마가? 4억 원이죠, 4억 원. 이해되세요?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요 부분만, 노란 선만 때린다고. 그러니까 요게 얼마야? 4억 원이죠. 그럼 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재산세가 과세된 세에서 또 뭘 때리니까? 종부세를 때리니까 여기는 무슨 과세가 되더라? 이중과세가 되더라. 이중과세. 종부세는 이 그림을 꼭 그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종부세는 이 그림을 꼭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중과세하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부분은 종부세를 과세는 반드시 이중과세가 어떻게 돼? 빼내야죠. 빼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왔죠. 이중과세 조정 문제 나왔죠. 거기 세율 밑에 뭐가 나왔어요? 이중과세 나왔죠. 찾으셨어요? 저 종부세에서 왜 이중과세가 나온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중과세란 말이 왜 나온지 설명드리는 거다고.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10억 원까지 이미 재산세가 과세되어 있는데 그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의 가액이 얼마 초과니까? 6억을 초과하니까 6억을 초과하는 부분 다시 한번 뭘 때린다고요? 종합부동산 때리겠다니. 그러니까 여기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슨 과세가 선이 몇 개 거져 있네? 2개. 무슨 과세 말하는가? 이중과세. 그럼 이중과세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중과세는 금액이 어떻게 돼? 빼내야 되겠죠? 이때 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재산세. 종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한 뭐를 빼내는 거다고? 재산세를 빼는 거다고. 종부세를 과세하는 부분에 대한 뭐를 빼내는 거다고요? 재산세를 빼내는 겁니다. 이 재산세를 안 빼면 무슨 과세가 돼?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이중과세. 그래서 종부세는 항상 무슨 문제가 나온다?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결론. 이중과세를 빼고 나면은 결론은 6억 원까지는 뭐로 과세하겠다는 얘기고? 재산세로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고, 6억 원을 뭐 하는 부분은? 초과하는 부분은 뭐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야?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과세했다 빼면 뭐 하러 과세하냐? 예, 이 부분은
재산세보다 어떤 세율로? 더 높은 세율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종부세를 과세하면서 이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만큼이 더 내는 거죠. 옛날보다. 재산세 낼 때보다 이만큼을 더 내는 거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됨으로 인해서 예전에 재산세만 과세할 때보다 세부담은 이만큼만 더 증가하는 거죠. 이게 종부세 과세 때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겠습니다. 요 그림은 꼭 그려놓으시고요. 종부세는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싹 세팅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세팅하고 오세요. 예. 10분 쉬겠습니다.